예,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2차 전지나 인공지능 같은 핵심적인 미래산업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일자로 증시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현재 이 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동안에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강세장이 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10배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을 만한 주식 준비를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장중 터지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중국의 IT 소매 매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금 소매 매출이 7월부터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월이 광군제라고 이제 중국의 굉장히 대규모 소비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탈출을 할 것이 임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지금 현재 이제 하마스를 소탕을 하고 그리고 인질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 인원이 탱크와 함께 가자 지구에 진입을 했습니다. 야밤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인질을 석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 정도, 지금 총 잡힌 사람은 외국인들 포함해 가지고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4명을 이제 석방을 해주게 되면서 연료 반입을 보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지를 50명을 석방을 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이 추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자지구 내에 연료 비축량이 지금부터 이틀이면은 고갈이 되게 되면서 뭐 병원에서도 뭐 등을 틀을 수가 없고 불을 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담수화 시설을 돌려 가지고 먹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먹을 물도 마실 수가 없어 가지고 밖에서 오는 구호 물품에만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좀 요구가 되고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연료가 반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군사용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협상과 확전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IT 첨단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이 예비군이 대규모로 몇십만 명이 이제 소집이 되었는데 이 예비군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 인구겠죠. 얘네들이 이제 수개월 동안 예비군 소집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다가 민간인 보호해야 된다. 거듭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수일째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확전만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이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제 23 일자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하다가 반등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이탈하기 직전에 저점까지 맞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점은 지키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동시에 인제 발휘가 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24 일자로 굉장히 강력하게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반등세 같은 경우는 크지 않았고 반도체나 2차 전지는 IT 섹터 위주로 굉장히 강한 수급, 특히나 반도체 업종 지수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한 7 월부터 해 가지고 10 월까지 이어지는 4 개월 정도 동안에 지수가 떨어지는 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체감이 되는 이런 하락장의 그런 체감도들이 다른 아시아 증시라고 하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처참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내 증시의 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온 것이 아니라 빠지기는 빠졌지만 2차 전지가 급락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최근에 한 반년 정도 동안 1 월부터 6 월까지 폭발을 하고 시총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얘네가 인제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나머지 업종이 생각보다 주가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전체적인 폭락세가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 가지고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2 차 전지 급락에 따른 착시 효과였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2차 전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전기차, 금융 업종들의 7월 이후로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하는 게 해당 부분에 따른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대장 기업인 TSMC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준수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TSMC의 CEO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자신 있게 발표를 했고요. 내년 첨단 패키징 시설 2배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전기차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특히나 해당 반도체들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서 최선단 공정이 이제 가장 비싼 공정들이겠죠. 초미세 공정들. 이쪽 중심으로서 반도체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3 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반도체 부문의 적자가 드디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감산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격 방어를 위해서 지금부터 감산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달 31일 컨센서스 콜에서 예상 시점,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예상 시점이 언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업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빠르게 4분기에 올해 4분기 때 흑자 전환 성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원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였는데 해당 부분이 HBM이 워낙 지금 대박이 나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금 흑자 전환 시점이 반년이나 앞당겨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표와 동행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경기와 함께 가주게 되면서 실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다. 이미 몇 달 전에 1년 전에 고점을 치고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가가. 보통 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선행이 되게 되고요. 경기 선행 지표에서 특히나 이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이 지표가 중국 IT 쪽의 소매 매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제 우리나라 쪽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반도체 매출 비중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이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선반영이 좀 되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금리나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는다. 결국에 금리가 인제 고점에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자형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전혀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부동산 문제가 미국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위 업체, 2위 업체가 다 막 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도 경기 반등이 점점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제 바닥을 치르고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제조업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재고 부분이 상당 부분 고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확충 구간까지 진입인데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고갈이 되었으니까 반도체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다가 다시 주문을 넣어야 되는 구간까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가 내년까지 완만한 반등세로서 회복 국면에 드디어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특히나 반도체 업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쪽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7 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20 까지 내수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 정책에 특히나 가구나 전자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 같은 세부 지침들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의 산업 생산, 소매 매출 같은 경우도 8월 달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중국 최대 소비 축제인 광군제가 시작된다. 여기서 특히나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TV 같은 IT 디바이스가 어마무시하게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리스마스 소비 지금 이제 시장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연말까지 쭉 인제 급격한 경기 반등, 소비 이런 매출들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IT 세트 제조사들 이제 조립 업체들이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고 비축을 계속 조절을 했습니다. 새로운 그런 뭐 반도체나 그런 부품들을 주문을 안 하고 있는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계속 이제 있는 것으로만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제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에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기로서 돌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정점을 치는 연말 구간에서는 지금 세트 제조사 쪽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주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를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감산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네.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네. 이거 빨리 또 감산 풀어야 되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다시 또 가동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인제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 자체 같은 경우도 업황 같은 경우도 급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년 특히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3, HBM3E 얘네가 인제 주류 반도체로 등극을 하게 되겠죠. 2025년까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60% 70%씩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4배 이상으로서 급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생산 능력 내년 말까지 2배 확대를 합니다. 내년에 이제 SK하이닉스 쪽과 HBM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전망이겠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모두 이 미래 수요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라인을 10배 이상으로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따른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에
극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해당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업체고요. 러버 소켓 이제 만드는 업체겠죠. SK그룹 쪽에 피인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1등으로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현재 HBM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를 굉장히 고급 부품으로서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이게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수율이 정상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회로가 하나만 삐끗나면은 적층을 쌓았었던 그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인제 빠꾸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대규모 유증 통해 가지고 캐파 증설 그리고 M&A 계획까지 발표가 되었고요. 주력 제품이 지금 현재 이 HBM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영역으로서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 가파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테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저유전 물질 증착 장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지금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저유전율에 대한 소재와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스 같은 경우는 HBM 수혜를 분명하게 받아주고 있는 기업인데도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평가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기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대규모로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네덜란드나 미국 장비와 함께 해당 기업이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상용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HBM 생산 수율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계측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최적화를 위해서 계측 장비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특히나 납품이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같은 핵심 종목 자료집 지금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점에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죠. 여기 이제 뭐 카톡이나 은행 어플 같은 거 다들 설치해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때 뭐 어떤 게시글을 누르시던가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과금되는 거 없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반드시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가줄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또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들과 함께 매일 단타 관심주들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기셨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2023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게시글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어요.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추천주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당장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이틀, 3일 정도 만에 30% 상한가 이상 급등 수익이 나와줄 수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또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증권투데이, 여기 이제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단타 관심주를 매일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올려드리고 있겠고요. 오늘 이제 네옴시티 쪽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 사우디 네옴시티 쪽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도 이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소개시켜드리게 되면서 사우디 방산 관련주들 이제 또 적중을 시켜드려서 크게 이제 또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질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업종, 종목, 섹터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정리를 해서 매일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